자, 주변 증시 놓고 보면은요, 지금 선조정이 좀 돼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죠. 9시 30분 기준에 국내 증시 마이너스 0.71, 20.87, 0.69, 20.87. 그리고 일본 쪽이 0.84. 야, 일본이 무지하게 밀리는 거예요. 그러면 올림픽 그 개최 관련된 영향. 그렇게 해서 뭐 2%대, 그리고 어제 0.6%, 오늘도 0.4%, 8% 낙폭을 이제 일본도 많이 줄여줘야 돼요. 선진 시장의 조정이 어떤 이유에서든 확대되면 안 돼요.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100포인트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나스닥 선물은 0.30 강세입니다. 그래서 호주, 그 다음에 나스닥, 그리고 S&P 500 지수 강세, 강보합, 강세라기보다는 1% 미만은 의미 없다고 그랬죠, 사실상. 강보합.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일본도 있긴 합니다만 좀 과도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는 일단 HMM 기준에서 아쉽지만 29,000원 이하에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. 그죠? 5% 정리한 거, 그것도 또 어찌 보면은 잘 한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. 그죠? 현재로서는 잘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어떤 수익이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이냐, 그 부분만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.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해석을 하느냐, 어떤 해석을, 뭐 시장 밀렸어요, 빠졌어요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. 근데 보면은 사실상 문제 소지가 없단 말이죠. 글로벌 시장의 캔들의 모양, 위치, 뭐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. 그렇다면 뭐 좀 버겁지만 차분차분하게 좀 대처를 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단문 문자로 나간 게 이제 일단 하이닉스 쪽의 기준이 나갔고,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는 이제 전기 쪽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전기 쪽,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의 시주가 위쪽에서의 흐름 여러 가지, 그 다음에 HMM은 수익이니까 이제 좀 빠르게 좀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는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 쪽의 좀 변동의 흐름 때문에 HMM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형성이 돼 있네요.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, 일단은 어찌됐건 신규 편입을 단행하기보다는 있는 물량을 어제 이제 뭐 27,700원이라든가 그 물량 29,000원이면 그것도 좀 좋은 가격에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그죠? 그 수익 종목의 기준에서 전략 기준이.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방송 원고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제 이제 방송 원고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에 상당합니다. 그 매직 기준도 상당하고, 다만 이제 오늘 주력 창구 UBS 쪽에서의 매도니까 HMM 보시면 그 우리 그 HMM만 이것만 따로 또 떨궈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. 왜냐면 뭐 교육 위주로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. 다른 이름으로 넣기 해가지고 96회 박승nghiệp TV 방송본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넣어놓고, 그 다음에 시황 부분 다 빼고 HMM만 한번 볼게요.
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좀 중요하죠. 이 그 전체적인 HM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여다놓고 보셔야 될 부분들, 그걸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팝업창 신고가를 얘기해줘.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또 찍어줬죠. 또다시 또 들어올리네요. 오케이, 좋아요. 야, 이거 뭐 순식간에 수급이 바뀌니까 조금 땐 다시 그 변동성 보면서 재편입 구간 이제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점 29,6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또 차분차분 또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 가져가면 되니까 너무 이제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필요 없고, 나 물량 뺏겼어요, 혹은 못 잡았어요, 혹은 있는데 이거 밀려서 어떻게 고점에서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차익 실현해요 말아요, 뭐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좀 차분하게,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. 차분하게.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, 이제 어제 방송 원고 부분을 HMM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어제 기준이 되는데 매집주의 경우의 흐름하고 추세의 경우의 흐름하고 같이 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야간 교육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목이 저도 겁도 나고 수술하자 그럴까봐. 요거 다 PDF 파일로 해서 뿌려주세요. 그래서 HMM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이거죠. 어제 기준에서 매도, 순매수의 기준에 개인들이 123만 주나 샀잖아요. 그럴 때 여기저기서 뭐라 그래요? 야, 끝났다. 뭐 17일부터만 따져도 22,000원부터 6,000원 올랐는데 30% 가까이 올랐는데 끝났다. 다 죽었다. 니들 죽어봐라.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거라 그랬어요. 개인들이 거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위로 그냥 쌓아 올리는 매수 물량이라든가 밑으로 확 집어던지는 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준 잡을 때 결국은 개인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하죠.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. 외국인들이 350만 주를 팔았어요. 기관들도 어제는 좀 영향이 좀 부족했죠. 뭐 평상시에 마찬가지고 매도가 350만 주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매도가 어제 11% 29,600원까지 찍고, 어제 기준에서 11% 상승이 29,600원이었죠. 29,600원을 찍고 나서 우리가 좀 하는 사이에 솔직히 놓쳤잖아요. 원래는 29,000원대 물량 한번 다 털고 밑에 잡았어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니까 저도 윤정도조차도 미련을 갖는단 말이죠. 그냥 결론적으로 그 미련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늦게 28,400원 28,000원 여기서 정리를 하고 27,700원 이하 뭐 재편입 10% 뭐 이렇게 잡아갔는데 29,600원 찍을 때까지 누가 들어올려요? 개인이 흥분해서 못 들어올려요. 시가총액 9조가 넘어가는데. 결국은 외국인들의 단기 수급 범위, 그러니까 이런 매수죠. 이런 매수. 매도는 분명히 순매도가 100만 주인데 이 매도도 있지만 이 매수 부분이 일단 들어올렸다는 거죠. 29,600원까지. 그래 놓고 매도가 나온 거예요. 뭐 같은 쪽이 단기 차익 실현을 했던. 근데 이제 우리는 단기 차익 실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손바뀜도 놓고 본다. 손바뀜도. 그런 상태에서 손바뀜도 놓고 보는 상태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? 결론적으로 지금 올려준 그 PDF 파일로 반환해가지고 그것도 올려주세요. 그게 결국은 이 매도 물량이 28,000원, 27,0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시 프로그램 매도세 174만 주 중에서 70만 주를 다시 사들였단 말이에요. 얼마에? 27,000원대. 그리고 28,000원. 그리고 유럽 쪽의 봉쇄, 코로나19, 뭐 3차 유행 우려감, 뭐 그런데 시장은 솔직히 급락한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종목군들이 해운주들이 좀 많이 밀렸단 말이죠. 왜냐면 뭐 운임지수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인지 어찌됐건 HMM도 오늘 3.34까지 밀렸어요. 거기에 이제 UBS가 갑자기 또 확 들어오고 또 올라가 있을 때 또 확 때려치고 지금도 뭐 손바뀜이 만만치 않습니다.
한둘이 붙어서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뭐 단기 매매하면서 완전히 이 바닥은 이제 놀이터가 된 거죠.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. 결론적으로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이 떠났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매도가 결국은 27,000원 수준까지 뿐이 안 나왔다. 27,000원도 바닥이었고 27,500원 이하로는 거의 물량이 안 났어요. 그죠? 그러더니 28,450원까지 70만 주를 사재 끼면서 돌려버렸어요. 28,450원, 70만 주를 사재 끼면서 이렇게.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보는 거예요. 한 명이 고스톱 치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외국인 하나, 기관 하나, 개인 하나가 고스톱 치는 거 아니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매집 국면의 5%, 응? 그리고 2만 원에 30에서 50%는 3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추세 범위에서는 지금의 손바뀜의 흐름이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오늘의 지금 29,000원의 흐름이라면 그럼 어떻게 돼? 35,000원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. 이거는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자료 다 있어요. 만약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요 매집주에 대한 자료 없으면은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.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문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우기세요. 야, 장도 어렵던데. 어? 솔직히 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.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, 야, 나 가입하고 수익 안 났어. 이제 이러시니까 이제 어려우신 거지. 실질 그 포트폴리오는 시장 대비해서 절대 나쁘지 않고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전화하셔서 객거리랑 비밀 다 가지고 계시고 상따 매집 계산기 가지고 계시고 캔들 가지고 계시고 그랜베리 매매주 주도주 단기 공략주 요거 주도주 기준 요거 달라 그러세요. 요거 달라 그러세요.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하세요. 그냥 드리려고 할 테니까.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. 지금 뭐 장중에 이 공부를 해드리기도 그렇고 목도 안 좋고. 결론적으로 제 차 29,000원 밀리면 일단은 5% 정리하고 5%만 치고 하는 거예요.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들었고 어찌됐건 이 매집이 22일까지 이제 1,770만 주고 어제 100만 주 팔았으니까 1,670만 주. 그래도 5% 수준. 그 5%가 얼마? 2만 원이 넘어요. 그럼 좀 전에 보셨잖아요. 이거 밑으로도 보면 나와. 이렇게. 5%면 30에서 50% 매수 평균 단가에. 그러면 3만 원이란 말이야 최대. 근데 계속 바뀌잖아 손이. 근데 이렇게 올려드려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려도 오늘도 결국은 올려드려도 외부에 계신 분들 잘 못하시죠. 또 우리도 지금 뭐 종목별로 어려운 기준도 있고. 근데 올려드리잖아 이렇게. 결국은 오늘 이제 아침에 신규 편입은 안 드렸어요. 차익 실현만 29,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만.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수급범위 보면서 29,000원 차익 실현한 부분 또 물량 없으신 분들을 어디서 재편입을 해볼까. 좀 더 위에서 하더라도 상관없죠. 프로그램 지금 매도가 37만 주인데 예? 자체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강세를 띄는데 확인하고 대처하자는 거예요. 뭐 지금 14,600원부터 지금 거의 뭐 따블 났는데 뭐 차분차분 대처하면 되죠. 주력주도 아니고 20% 비중까지 최대폭 그 기준까지 잡아드린 건데 이게 어제 기준이죠. 28,250원 개장주 넘기면 들어간다. 오늘도 29,600원 넘기면 들어가면 돼요. 4% 그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순식간이죠. 아까 UBS 프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10만 주 때 20만 주 막 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. 어제 기준에 이거예요. 그죠? 어제 장중 내내 확 들어올려서 29,600원 찍고 28,000원 미만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174만 주 나오는데도 이 밑으로는 끌고 내려가질 않아요. 4% 5% 계속 상승률을 유지. 오늘도 강보합 유지. 물론 그 지수가 낙폭 많이 줄였지만 그래서 매집에 대한 기준 보셨다면은 추세에 대한 범위도 보시는 거예요. 이 추세. 10월달 7,000원 8,000원 할 때 그리고 3월달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서만 차익 실현한다.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서만. 그 수급 범위 기준 이런 거 다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추세 범위 기준 이거 10월 23일 그 다음 이게 50% 오른 거예요. 50% 올랐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그리고 꼬리 달리거나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. 그리고 옆으로 쭉 행보할 때 우리 12,000원에 들어갔다가 17,000원에 차익 실현했죠. 16,000원대.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편입 14,600원.
그리고 여기서 오버슈팅 안 나왔습니다. 오버슈팅 안 나왔습니다. 오버슈팅 안 나왔습니다. 오버슈팅 안 나왔습니다. 아직도 멀리 남았습니다. 오버슈팅 안 나왔습니다. 오버슈팅이 1단위 기준에 20%까지도 등락이 나왔었는데 20%는 아니더라도 그럼 15% 보자. 그리고 최근에 바꿔드린 게 이제 10%. 이틀 연속 10%. 그리고 오늘 또 강세. 요 기준이에요. 요거 왜 못 넘깁니까? 이때 한번 제대로 맞았잖아요. 24,050원 찍고 8% 올라갔는데 UBS가 8% 밑으로 그냥 까버렸죠. 숨도 못 쉬었죠. 지금 HMM 가지고 계시거나 비중 올려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,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뭐 수익 계좌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, 이게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보면 부담스럽잖아요. 28,150원일 때 부담스럽죠. 주봉이에요. 일봉 보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. 주봉 보자 그랬어요. 부담스럽죠. 근데 로그 차트로 보면은 올라온 게 아닌 퍼센테이지로는 오버슈팅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제 10%를 다시 편입한 거고,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부담이 됐고, 해운주가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밀렸어요. 사실 해운주는. 근데 이제 지금 HMM이 원체 선제적으로 이제 잘 대처를 해와서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이었던 거죠. 자, 기준을 잡아드립니다.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HMM은 지금 문자로 말씀할 겁니다. 27,700원 이하에서 다시 28,700원 이하에서 재편입. 29,000원 이탈될 때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1% 등락분이 안 되는데, 확인을 한 게 프로그램 매도가 4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다가 결국은 미끄러지면은 또 손바뀜의 수급인지 아니면 그들이 매도하고 다시 편입을 하는 것인지 어찌됐건 하방을 좀 잡아줘요.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미끄러질 때에 급격하게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서 또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28,000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까요? 오늘 그 분봉 기준에서 28,500원이 살짝 이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. 28,500원 기다려보죠. 기다려보는 거예요. 28,500원 10% 재편입, 그렇게 해서 비중 10%입니다. 현재 누적적으로 10% 신규 앤드 추가 앤드 재편입. 그래 결국은 비중 10%만. 그러니까 5에서 10%라고 해야 되겠네요. 그러면 5에서 10%. 비중 전혀 없으신 분들은 뭐 5% 정도는 편입하실 수 있죠. 그죠? 그렇게 하고 1차 3만원 뭐 이렇게 35,000원 기준 월봉 주봉 월봉 갭 목표 35,000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HMM 조정시 눌림목 28,500원 5에서 10% 신규 추가 재편입 10% 비중 확보 주봉 갭 목표 35,000 프로그램 매매 확인 이렇게 되겠다. 그죠? 주봉 갭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게요. 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없으신 분들은 이제 5%는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신규로 편입, 그리고 이제 있으신 분들은 5%는 유지. 29,000원 이탈되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한다 그랬어요. 29,000원에.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에 계속 29,000원 넘기면 40만 주 이상의 매도가 프로그램에서,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40만 주 미만의 매도로 축소. 그러면 계속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이제 21일자의 기준이죠. 이런 그 추세범위 23일, 이게 7,000원대, 이게 8,000원대. 이게 아직 고점 못 넘길 때고, 이게 넘길 때고. 넘겼는데 추세 넘기면 이건 끝내줍니다라는 기준. 그러고 나서 9,000원대까지. 그러고 나서 10,000원대까지.
오버슈팅 아니라고 그러고 가져가서 그 다음 오버슈팅일 때 12월 초에 11월 말 거기서 차익 실현. 만도도 오늘 이제 그 공시 내용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되면서의 현대차 그룹주 전체가 장도 그렇고 휘청됐는데 20거래일 동안에 저점 부분이 현대차 모비스는 이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. 거기서 이제 뭐 이탈됐다고 뭐 거기서 막 하한가가 나요 갑자기? 예? 잡주 아니잖아요. 일단은 유지 또 편입. 추세 범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SFA 반도체 월봉에 꼬리가 달리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죠. 그 다음 2월달 월봉에서 꼬리 감싸 안고 2월 15일 장중에 기준, 장중에 7,650원 장중에. 그러고 나서 당일날 8,7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10,000원을 넘기죠. 근데 꼬리를 달아요. 결국은 또 차익 실현. 그렇게 해서 이 HMM의 이 오버슈팅 여기서도 아직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. 이게. 예.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빠르게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짧게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고 급격히 프로그램이 되돌려치면 그때는 뭐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제노코 같은 종목군들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. 그래서 오늘 뭐 시초가 65,000원이어도 사실상 1,300원 이런 거 매매할 수 있는데 다만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?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못하죠 사실은. 27,800원 10% 재편입했습니다. 동방사님 축하드립니다. 27,400원 그죠? 어제 기준에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29,000원 공방에서 심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20% 비중까지 갖고 있던 거를 기준을 잘 잡았으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 이제 라이브 방송 쪽에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오래간만에 관심 종목을 바꿔드린 건데 신규주들의 경우에 이제 시초가 돌리는 흐름 나오면은 조금씩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실 수 있다는 범위가 뭐죠? 일단 제노코, 자이언트 스템, 뭐 사이버원, 나노 CMS, 근데 시가총액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작아요. 그 흐름에서 좀 보실 수 있겠고, IT의 시초가 위쪽에서의 양봉의 전환 흐름 보실 수 있겠고요. LG화학 일단은 거래 더 터지면서 돌리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. 그리고 HMM 뭐 오늘 한번 계속 들여다보고 자동차 쪽에 시초가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 기준에서는 이제 편입 기준 또 비중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유지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. 지금 일본도 어찌됐건 낙폭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1%까지 다시 밀립니다. 호주도 0.38 상승폭, 또 나스닥도 강보합 0.30 강세. 우리나라도 이제 낙폭을 좀 줄이다가 멈춰져 있는데 일단은 좀 더 힘내서 바닥 인식 오늘 잡아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HMM 하여간에 장중 내내 이렇게 보면서요. 프로그램 쪽에 44만주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못 따라붙어요. 부담이 되잖아요. 손바뀜이 계속 나온다 해도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버겁죠. 그러니까 이 수급 범위를 뭐 창구가 아까처럼 UBS가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와서 대처를 할지 지금 6위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. 52만 주를 UBS가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사고 팔고 그래서 계정의 정리 단가의 정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